안녕하세요. 5월 7일입니다. 오후 시간이고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농부들에게는 반가운 단비였겠습니다마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하는 어린이들, 코로나 때문에 한 3, 4년 만에 어린이날 행사를 지자체마다 다 준비했었을 텐데 굉장히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비가 와서 농작물에게는 굉장히 이로울 테니까 그나마 위로를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러한 하루하루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다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사파의 이념에 빠져 있는 편향된 이 좌파들의 공격이나 또 그들의 주장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 사람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영원한 우리의 우방으로 이렇게 함께 가고 있고 사실 엄청난 도움을 미국에서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마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는 아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2016년 그 무렵에 나온 말 중에 하나가 헬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폄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좌파들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흑수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그 생각, 특히 중국과 북한에 치우쳐 있는 좌파들의 논리를 보면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헬조선 이런 것이었고요. 청년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이 형편없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훼손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았으니 그것을 훼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권을 가져가기 위한 일환으로서 했던 말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고 그들이 종북 주사파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없잖아요. 이제 무슨 반공에 대한 것을 주장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따로 관리를 하기를 합니까? 표현의 자유까지 있어가지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저 인정하는 내버려 두는 그러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체제를 부정하는 말, 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말, 이러한 말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다 덮어질 수 있으니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온 그야말로 좋은 나라이고요.
종북 좌파들만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길이길이 번영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무슨 뭐 대통령이나 우파 대통령이나 무슨 정권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의 리스크가 아니라 사실은 종북 좌파들이 자기들의 이념에 파묻혀 가지고 자기 쪽 사람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짐으로 국익을 파탄내는, 또 국가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실은 좌파가 보이고 있는 거죠. 우파가 뚜렷하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좌파들은 끊임없이 우파가 장악한 이 정권을 훼손하기 위해서 작은 꼬투리라도 하나 잡으면 사정없이 확장시켜서 공격하는 그러한 전술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거는 걔네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국익도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국민들을 선동해서 정권 창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정권을 가져가면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되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때 보셨잖아요. 얼마나 이 무능하고, 또 대통령이 실력이 없고 무능하면 밑에 참모들이나 장관들을 잘 쓰면 되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다 함량 미달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념에 치우쳐서 앉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국가 재무가 그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이상 늘어나는 이 무능함을 보여줬는데 전혀 반성할 줄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또 자기네가 정권을 가져가겠다고 이재명이를 내세웠는데, 저는 민주당의 실패 원인이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민주당 대표로 내세운 것도 실패의 원인이고, 국회의원 국회의원 되도록 한 것도 민주당의 실패의 원인이고,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삼은 것 자체부터 민주당은 망하는 길로 들어간 겁니다. 자업자득인 거죠. 저렇게 허접하고 허술한 사람, 선동만 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만 할 줄 알지 그 이외에는 갖춘 것이 없는 이 허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문재인에 이어서 대한민국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찔한 거죠, 생각만 해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윤석열 정부로 우파로 정권 교체가 된 것은 참으로 이건 하늘이 도와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보면 그 수치로도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총 인구 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140만 8,156명입니다. 평균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현재 5,140만 명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 기준으로 보면 0.78명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인구 소멸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2.1명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0.78명이니까 이거는 뭐 인구가 쑥쑥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5,140만 명이에요.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4,980달러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소득 34,980달러. 그래서 3050 클럽 있죠. 세계 3050 클럽.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그래서 30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인 나라들이 모여서 선진국들이죠. 그 나라들이 구성한 게 G7이에요. G7. 세계 7개 나라. 그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죠. 유럽의 나라들은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많죠. 유럽에 가면 국민소득 10만 불 넘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문제는 인구가 1,000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3050 클럽에 가입할 자격은 돼요. 왜냐하면 3만 불 넘고 5천만 넘으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만 불은 넘는데 인구는 5천만이 안 되죠. 그런데도 G7에 가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가입시켜서 G7에서 G8으로 하자. 세계 8개 나라, 강대국 8개 나라에 한국을 포함시켜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일본이라 그럽니다. 일본. 근데 이제 일본도 잘 설득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G8 8개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된다면 위상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좌파들의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좌파들은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짓밟아서라도 자기네가 집권하려는 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선동에 속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서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가 일본은 넘어섰잖아요. 일본이 33,800달러인데 우리가 34,900달러니까 이미 일본은 앞섰고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와는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건 한 좌파들의 선동에만 속지 않으면 1, 2년 내로 그것은 극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이 76,000달러인데 국민소득이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미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이고 또 보람이며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파 중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장족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